28. 그때 저는 세상 물정 같은 건 잘 몰랐어요. 그저 가슴 뛰는 설렘. 그런 게 더 익숙했던 나이였죠. 그런 제가 아내를 만났어요. 나중에 장모님이 되실 분이 소개해준 자리였는데 어색한 공기만 흐르던 레스토랑 한 구석에서 창밖 햇살보다 더 환하게 웃던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딱 알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내 운명이구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편안하면서도 온몸의 세포가 짜릿하게 깨어나는 듯한 낯선 떨림. 그녀 목소리,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어찌나 뛰게 만들던지요. 첫눈에 반한다는 거 흔한 말이지만 정말 강력한 끌림이었어요. 우리 연애요? 정말 한편의 예쁜 그림 같았어요. 주말이면 손잡고 서울 근교 숨은 맛집 찾아다니고 밤늦도록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반짝이는 별 보면서 뜻도 없이 속삭였죠. 아내는 화려한 꽃다발보다 길가에 소박하게 핀들 꽃을 더 좋아했는데 제가 가끔 그런 꽃 꺾어다 주면 아이처럼 해맑게 웃던 그 미소가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같이 떡볶이 먹다가 입가에 묻은 양념 장난스레 닦아주고 갑자기 쏟아지는 비 피해서 우산 하나 같이 쓰고 꽃부터 서로 온기 느끼며 걷던 그 순간들. 3년이란 시간이 꿈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갈 만큼 우리 사랑은 꿀처럼 달콤했고 수정처럼 맑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찬란했던 사랑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졌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연애 때의 설렘과는 또 다른 깊고 안정된 행복이 찾아왔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새근새근 잠든 아내의 온기가 느껴졌고 지친 하루 끝 퇴근길엔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저녁상이 기다렸죠. 같이 장 보고 주말엔 소파에 나란히 기대 앉아 영화 보고 가끔 양가 부모님 찾아뵙고 소소한 일상 나누고 아내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한 하루하루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소중한 추억으로 새겨졌어요. 우리 미래도 같이 그렸죠. 아이는 몇 명 낳을까? 언젠가는 정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가자. 늙어서도 지금처럼 손 꼭 잡고 세계 여행 다니자. 그 모든 꿈의 풍경 속엔 언제나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쉬는 때로 너무 잔인해요. 결혼 3년 차.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를 갖고 10달 동안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었는데 아내가 출산 중에 양수색전증이라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진단을 받고 제 곁을 영원히 떠났어요. 아이의 첫 울음소리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숨결을 느껴야 했던 그 참혹한 순간 제 세상은 그냥 산산조각 나 버렸죠.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됐어요. 심장이 통째로 뽑혀나가는 느낌. 온 세상이 잿빛으로 물들어 버린 절망감. 아내와 함께 꾸었던 그 많은 꿈들이 희미한 연기처럼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그냥 멍하니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장례식 내내 저는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지냈어요. 아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요. 숨 쉬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딱 한 가지 제 가슴 속에 희미한 불씨처럼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아내가 목숨과 맞받고 세상에 남기고 간 작고 여린 생명. 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거. 그것만이 아내에 대한 제 마지막 사랑이자 제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이었죠. 핏덩이 같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고 결국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장모님과 한 집에서 살기로 어렵게 결정했어요. 처음엔 서로 마주보는 것조차 슬픔을 떠올리게 해서 힘들었지만 손주를 향한 장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저를 친아들처럼 안쓰럽게 다독여주시는 따뜻함 덕분에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 힘겨운 시간을 함께 견뎌냈죠. 그렇게 장모님과 한 집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5년이란 길고도 짧은 세월이 흘렀네요. 아이는 해맑은 웃음을 세상에 선물하는 사랑스러운 유치원생으로 무럭무럭 자라주었고 장모님과 저는 이제 어색함 없이 서로의 안위를 챙기는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늘 손주 걱정, 사위 걱정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신 장모님이랑 단둘이 여행이나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모님께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다는, 어쩌면 제 자신의 답답함을 좀 풀고 싶다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장모님,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갈까요? 설악산 쪽으로 괜찮은 콘도 하나 예약해볼까 하는데요. 설악산.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자네가 괜찮겠나? 애는 또 어쩌고. 장모님은 늘 제 걱정이 먼저셨죠. 사촌 누나한테 맡기면 되죠 뭐. 장모님도 좀 쉬셔야죠. 내심 기뻐하시는 장모님 표정을 보니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또 다른 계획을 슬쩍 꺼내보고 싶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장모님이랑 단둘이 가는 것도 좋지만 왠지 모르게 좀 더 분위기를 띄워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마치 운명처럼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바로 장모님의 친구분이신 진숙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장모님, 저희 둘만 가면 너무 조용하고 심심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장모님 친구분들 중에 혹시 같이 가실 만한 분 안 계실까요? 아무래도 우리 둘만 덩그러니 가는 것보다는 여럿이 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장모님이 잠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엔 얘가 갑자기 왜 저러나, 무슨 꿍꿍이지? 하는 의심이 살짝 스치는 것 같았어요. 제 딴에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한다고 했는데 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럴까? 글쎄 갑자기 누굴 부른담. 다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바쁘다고 할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저번에 댁에 한번 놀러 오셨던 그 진숙이라는 친구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어떠세요? 말씀하시는 것도 유쾌하시고 왠지 같이 가면 여행이 한결 더 즐거워질 것 같은데요. 제 심장이 괜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묘한 설렘이 느껴졌죠. 제 말에 장모님 눈이 살짝 커지시는 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을 읽으신 걸까요? 뭐야, 자네 혹시 진숙이한테 다른 생각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장모님의 예리하고 직설적인 질문에 속으로는 헉하고 뜨끔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면서 둘러댔어요. 에이, 장모님도 참 무슨 그런 말씀을요. 그냥 아무래도 생판 처음 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몇 번 뵙고 얼굴이라도 익힌 분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분 성격도 둥글둥글하니 좋으시잖아요. 어색하지 않고요. 그래. 진숙이 성격이 쾌활하고 좋긴 하지. 싹싹하고 또 지금 혼자 사니까 시간 내기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한결 수월할 테고 말이지. 한번 연락이나 해볼까? 네. 한번 여쭤보세요. 정 안 간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최대한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제발 진숙 아주머니가 이 여행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녀의 밝은 미소,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제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몰라요. 제 마음속에 그녀를 향한 작은 씨앗이 뿌려진 것은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시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통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는지 장모님 표정이 영 밝지 않았는데 드디어 진숙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목소리 톤부터 확 갈라지시더라고요. 제 심장도 덩달아 쿵쾅거리며 기대감에 부풀었죠. 진숙이냐? 나다, 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윤서방이 고맙게도 바람 좀 쐬자고 설악산에 콘도를 잡았다네. 한 3박 4일 일정으로. 혹시 너 시간 되면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끼리 가는 것보다야 내가 가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소화기 너머로 뭐라고 즐거운 대화가 오가는 것 같더니 장모님은 연신 그래? 어머, 정말? 하면서 소녀처럼 한박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제발
제발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그녀가 이 여행에 함께 하기를. 이야기가 아주 순조롭게 잘 풀리는 모양이었어요. 잠시 후에 전화를 끄는 장모님이 저를 보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낭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됐다. 됐어. 다른 친구들은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3박 4일은 어림도 없다는데 진숙이는 마침 딱 시간이 된다네. 역시 과부 팔자가 좋긴 좋아. 혼자니 얼마나 홀가분하게 움직일 수 있겠어. 허허허. 정말 잘 됐네요. 장모님. 그럼 훨씬 더 신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은근하고 짜릿한 기대감이 파도처럼 세차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왠지 모르게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 아주 특별한, 어쩌면 운명적인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진숙 아주머니,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약 1년 전쯤 장모님 댁에 잠시 들렀을 때였어요. 장모님과 동갑내기 친구라고 하셨지만 훨씬 젊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셨죠. 깔끔하면서도 우아함이 느껴지는 옷차림, 은은하게 풍겨오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단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으셨어요. 특히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아름다운 눈매와 도톰한 입술은 뭐랄까, 단순히 예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성숙한 여인만이 가질 수 있는 농염함과 관능미 같은 것이 느껴졌죠. 그때 그녀를 보고 잠시 넋을 잃었던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마음 한구석, 아주 깊은 곳에 그녀의 이미지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잔상으로 남아있었던 것이,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죠. 그녀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장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어깨너머로 어렴풋이 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그녀 역시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그 해 겨울에 아들을 낳고 평범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던 소박한 주부였는데 하늘의 시샘이었을까요? 결혼 5년 만에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때 그녀 나이가 채 30도 되지 않았다고 들었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슬픔과 절망을 겪었을까요? 친정에서는 젊은 나이에 혼자 된 딸이 안쓰러워 재혼을 간곡히 권했고, 시아버지 역시 혼자 사는 며느리와 함께 지내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하다며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재혼을 할 수가 없었대요.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 때문이었죠. 피덩이 같은 아들을 홀시아버지에게만 덩그러니 맡겨두고 제 살기를 찾아 떠날 수는 없다고,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재혼을 포기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시아버지와 아들, 그렇게 셋이서 한 집에 살며 온갖 역경을 헤치고 억척같이 아들을 키워냈대요. 그렇게 험난한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녀의 나이도 50이 되었고, 아들은 반듯하게 대학을 졸업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당당히 취직했고, 재작년에는 어여쁜 아가씨와 결혼해서 분가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정말로 홀가분하게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녀의 삶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감동과 함께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끼게 했죠. 제가 그녀에게 조금 더 특별하고 깊은 감정을 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약 3개월 전쯤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진숙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잠시 놀러 오셨는데 저는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블록 쌓기를 하며 놀아주고 있었고, 장모님과 진숙 아주머니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무심코 제 귀에 들려온 그들의 대화가 제 마음에 잔잔하지만 깊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진숙아, 이제 아들도 다 키워서 번듯하게 분가시켰겠다. 그동안 모시던 시아버지도 편안히 보내드렸겠다. 정말 너 혼자인데 이젠 정말 남자 생각 같은 건 통 안 나는 거니? 장모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진숙 아주머니는
희미하게,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러왔죠. 글쎄다 솔직히 말하면 영감 없어서 외롭다거나 남자가 간절히 그립다거나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최근에 아들 녀석까지 내 곁을 떠나고 나니 텅 빈 집에 밤늦게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게 참 견디기 힘들더라. 밤에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 밥도 혼자 먹으려니 꼭 모래알 씹는 것처럼 맛도 없고 괜히 나도 모르게 눈물만 핑 돌 때가 많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외로움과 사무치는 쓸쓸함 그리고 말 못할 허전함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그녀가 손수건으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눈가를 찍어내는 모습을 보았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꿋꿋하게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했지만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어깨는 그녀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애절하고 안쓰러운 모습. 평소에는 늘 밝고 강인해 보였던 그녀의 여리고 상처받은 속내를 본 순간 이상하게도 제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어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제 안에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아내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비슷한 상실감을 가진 그녀에게 투영된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때부터 진숙 아주머니는 제게 그냥 장모님의 친구가 아닌 가슴 저릿하게 떨리는 아련한 여자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은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깊어져 갔죠. 여행 계획이 확정되자 장모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들떠서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시장에 가서 여행 중에 먹을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사고 등산복이며 선크림, 책 넓은 모자 등등을 새로 장만하며 부산을 떠셨죠. 그의 맑고 순수한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다가올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하지만 강한 예감이 들었죠. 여행 당일 아침,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진숙 아주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초인종 소리에 괜히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자 눈부시게 환한 미소와 함께 그녀가 제 앞에 서 있었죠. 제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요동치며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살짝 떨려 나왔어요. 윤서방, 오랜만이네. 이렇게 좋은데 같이 가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하, 별 말씀을요. 어서 들어오세요. 뒤이어 장모님이 방에서 나오시며 반갑게 맞이하셨죠. 어머, 진숙이 왔어? 아이고, 윤서방. 어서 인사하게. 네. 벌써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나, 우리 윤서방. 한동안 못 본 사이에 더 멋있어졌네. 진숙 아주머니는 넉살 좋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셨어요. 그 친근한 스킨십에 제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녀는 작은 옷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가볍고 편안한 차림이었죠. 깨끗한 흰색 반소매 티셔츠에 활동적으로 보이는 청바지 반바지. 그런데 그 평범하고 수수한 옷차림이 어찌나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던지요. 살짝 드러난 매끈하고 하얀 팔과 다리, 그리고 티셔츠 아래로 은근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몸매의 곡선이 자꾸만 제 시선을 끌었어요.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듯한 구릿빛 피부는 생기가 넘쳤고 살짝 웨이브진 갈색 머리를 하나로 가볍게 묶은 모습은 소녀처럼 발랄해 보이기까지 했죠. 평소에 단아하고 고상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싱그러우면서도 은근히 섹시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었어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새끼가 넘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더욱 강렬하게 제 심장을 깊숙이 파고들었죠. 아, 오늘 뭔가
정말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근거 없는 하지만 짜릿하고 달콤한 기대감이 제 온몸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우리는 장모님이 밤새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김밥과 신선한 과일을 차에 가득 싣고 꿈같은 설악산을 향해 출발했어요. 장모님은 조수석에, 저와 진숙 아주머니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죠. 처음에는 약간의 어색함과 은근한 설렘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에 감돌았지만 차가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창밖으로 그림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보며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분위기가 한결 부드럽고 편안해졌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그녀의 은은하고 매혹적인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부드럽게 간지럽혔고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괜히 바짝 힘이 들어갔죠. 그녀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 모든 신경은 온통 그녀에게로 향해 있었어요. 윤서방, 운전 정말 잘하네. 아주 안정감 있어서 옆에 탄 사람이 마음이 놓여. 진숙 아주머니가 백미러로 저와 부드럽게 눈을 맞추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따뜻하고 깊은 눈빛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아닙니다. 그저 안전 운전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살짝 떨리는 것 같아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운전 험하게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많은데 우리 윤서방은 참 점잖고 믿음직스러워서 좋아. 장모님도 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우리 사위가 좀 진국이지. 겉으로는 과묵하고 말수가 적은 것 같아도 속이 아주 깊고 정이 많은 아이야. 쏟아지는 칭찬 릴레이에 저는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솔직히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듯 좋았어요. 특히 그녀가 저를 칭찬해 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죠. 가는 동안 우리는 주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장모님과 진숙 아주머니는 까르르 웃음 터지는 학창 시절의 재미있는 추억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남편 이야기,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던 자식들, 키우던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겹게 웃음꽃을 피우셨죠. 저는 간간히 맞장구를 치거나 운전에 집중하는 척하며 두 분의 대화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특히 진숙 아주머니가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고생담을 담담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지면서 그녀에 대한 존경심과 연민이 동시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와 함께 아들에 대한 깊고 헌신적인 사랑과 자부심이 진하게 묻어났어요. 그녀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 제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멋진 여자였어요. 몇 시간을 달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설악산 국립공원 근처에 미리 예약해 둔 아늑한 콘도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넓은 쾌적한 숙소였죠. 방 2개에 널찍하고 편안한 거실, 그리고 간단한 취사가 가능한 주방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셋이 함께 지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짐을 풀고 간단히 점심을 해먹은 후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산행을 하기로 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기 단풍으로 유명한 흔들바위까지만 살짝 다녀올까? 장모님의 제안에 모두 흔쾌히 동의했죠. 편안한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콘도를 나섰는데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상쾌하고 맑은 산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니 답답했던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왠지 모를 해방감과 함께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예측 불가능한 시간에 대한 짜릿한 기대감으로 제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죠. 초입은 비교적 완만했지만 조금씩 경사가 가팔라지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은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 덕분인지 생각보다 가볍고 빠르게 올라가셨지만 진숙 아주머니는 조금 힘겨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녀의 하얀 이마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아이고, 나 죽겠다. 평소에 운동 좀 열심히 해둘 걸 그랬나 봐. 숨이 턱까지 차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연신 손등으로 닦아내는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왠지 모르게 아이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제 마음이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했죠. 그녀를 돕고 싶다는,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면 제 손 잡으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지만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제 손을 부드럽게 살짝 잡았죠. 작고 따뜻한 그녀의 손길이 제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짜릿하게 전해지는 순간, 마치 강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제 등줄기를 타고 짜릿하게 흘렀어요. 고마워요, 윤서방. 덕분에 한결 수월하네. 정말 든든한 걸. 그녀는 저를 보며 힘겹지만 옅게 미소 지었어요. 그 아름다운 미소에 제 심장은 또다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손을 꼭 잡고 가파른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올라갔어요. 오르막길에서는 제가 앞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주고,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는 뒤에서 살짝 그녀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받쳐주며 자연스럽게, 하지만 가슴 떨리는 스킨십이 이루어졌죠. 그때마다 그녀의 은은하고 매혹적인 체향이 제 코끝을 아찔하게 스쳤고,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척 했지만 온 신경이 그녀에게로 쏠려 있었어요. 그녀의 작은 숨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 귀에는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고 달콤하게 들렸죠. 한참을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꿈결처럼 아름다운 산길을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제법 경사가 심하고 울퉁불퉁한 돌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오려는데 갑자기 악 하는 날카로운 짧은 비명과 함께 진숙 아주머니가 발을 그만 헛디뎌 아래쪽으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어요. 어머나, 진숙아, 괜찮아. 장모님이 깜짝 놀라 소리쳤고, 저도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멎는 줄 알았어요. 급하게 아래로 정신없이 달려 내려가 보니 그녀는 넘어진 자세 그대로 흙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었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다급하고 불안하게 떨려 나왔어요. 아이고, 허리랑 발목이 너무 아파. 그녀는 날카로운 돌부리에 세게 부딪혔는지 짧은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하얀 무릎, 구근이 날카롭게 찢어져 붉은 피가 조금씩 빼어나오고 있었어요. 깨끗했던 옷도 여기저기 흙먼지가 묻어 엉망진창이었고요. 저는 얼른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녀는 허리가 너무 아픈 듯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죠. 잠시만요.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살펴볼게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챙겨온 작은 구급상자를 꺼내 소독약과 거즈, 반창고를 허둥지둥 정신없이 찾았어요.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 주변의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소독약을 조심조심 발랐죠. 따끔한지 그녀가 살짝 몸을 움찔거렸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도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죠. 그녀의 고통이 제 고통처럼 느껴졌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 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생각보다 피를 조금 흘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상처 자체가 아주 깊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는지 순식간에 복숭아뼈 부근이 시퍼렇게 멍이 들며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죠. 이 상태로는 함께 산을 계속 오르기는커녕 한 걸음도 제대로 떼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윤서방, 아무래도 우리 그냥 서둘러 콘도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 진숙이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걷겠다. 장모님이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진숙 아주머니는 미안함과 당혹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뒤섞인 복잡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어느새 그녀의 크고 아름다운 눈가에는
촉촉하게 눈물이 어려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나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두 사람이라도 마저 구경하고 다녀와. 제가 보기엔 상처가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의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니 제 마음이 더없이 아팠어요. 제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세요. 아주머니, 같이 왔는데 당연히 같이 내려가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부축해 드릴게요.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한쪽 팔을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두르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가녀린 허리를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히 감싸 안아 부축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몸이 제게 완전히 밀착되자 그녀만의 은은하고 매혹적인 채취와 함께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이 제 온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아찔하고 현기증 나는 느낌에 잠시 숨을 크게 골라야 했어요. 제 심장이 통제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하게 산을 내려왔어요. 장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앞에서 길을 살피고 저는 진숙 아주머니를 거의 반쯤 제 품에 안다시피 해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죠. 그녀의 무게가, 그녀의 따스한 온기가 제게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짜릿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험한 생각마저 들었죠. 콘도로 겨우 돌아온 우리는 그날 밤을 다른 어떤 계획도 없이 조용히 그리고 안타깝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장모님은 진숙 아주머니의 퉁퉁 부어오른 다친 발목에 정성껏 냉찜질을 해주고 저는 정신없이 약국에 다녀와 효과 좋은 파스와 강력한 진통제를 사왔죠. 저녁은 콘도에서 간단히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진숙 아주머니는 통증 때문인지 일찌감치 자기 방으로 들어가 쉬기로 했어요. 장모님도 하루 종일 긴장하고 피곤하셨는지 금방 깊은 잠에 빠지셨고요. 어두컴컴한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창밖의 짙푸른 어둠 속에 깊이 잠긴 설악산의 웅장한 산 그림자를 하염없이 멍하니 바라보며 복잡하고 어지러운 생각에 깊이 잠겼어요.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이 내게 준 또 다른 기회일까?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낯이 활화산처럼 뜨겁게 커져가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도요. 다음 날 진숙 아주머니의 부상은 어젯밤보다는 어느 정도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발목을 조금씩 쩔뚝이며 잘 걷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날 계획했던 모든 외부 일정은 안타깝게도 모두 취소되고 하루 종일 갑갑한 숙소 안에서만 지내야만 했죠. 장모님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아침 일찍 혼자 콘도 주변 산책을 나섰고 저는 자연스럽게 어쩌면 제가 은근히 바랐던 대로 진숙 아주머니의 병간호를 자처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제게 준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연신 제 눈치를 살폈죠. 그 모습마저도 제 눈에는 한없이 사랑스럽고 안쓰러워 보였어요. 윤서방,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제대로 된 구경도 하나도 못하고 이게 다 뭐야. 내 이놈의 발목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말썽을 부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보다 발목은 좀 어떠세요? 아직도 많이 아프신가요? 저는 그녀의 퉁퉁 부은 발목에 새로 시원한 파스를 정성껏 깔아주며 최대한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편안히 앉아 아픈 다리를 쭉 뻗고 있었는데 짧은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매끈하고 하얀 다리 라인이 자꾸만 제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죠. 애써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또다시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죠. 어젯밤보다는 훨씬 좋아졌어.
윤서방이 밤늦게 약도 바로 사다 주고 이렇게 아침부터 세심하게 신경 써줘서 그런가 봐.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자네가 없었으면 나 정말 어떡할 뻔했어. 그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수줍어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촉촉하고 깊은 눈망울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거세게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절호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럼 저 나중에 제 소원이나 하나만 꼭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 갑작스러운 말에 그녀는 살짝 놀란 듯 커다란 눈을 더욱 동그랗게 떴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순수하고 귀엽던지요. 소원?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원인데? 뭐 별건 아니고요. 혹시 장모님 몰래 저 여자 한 명만 꼭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최대한 능글맞게 하지만 장난기 가득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척 했죠. 그녀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푸으흐 하고 봄날 햇살처럼 맑고 청아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부드럽게 간지럽혔죠. 여자? 윤서방 또래 아는 여자가 글쎄. 내 주변에는 젊고 예쁜 아가씨가 통 없는데 어쩌나. 에이, 꼭 제 또래 아니어도 괜찮아요. 진숙 아주머니 친구분도 저는 언제든 대환영입니다. 저는 나이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제 말에 그녀의 웃음이 살짝 멎는가 싶더니 다시 묘한 장난기가 어린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 깊고 매혹적인 시선에 제 얼굴이 사과처럼 화끈 달아오르는 것 같았죠. 내 친구를 아이고 윤서방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날 텐데 정말 괜찮겠어? 내 친구들이면 다 나랑 비슷한 또래인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저는 나이가 좀 있는 분이 더 편하고 좋아요. 인생 경험도 풍부하시고 대화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잘 통할 것 같고요. 저는 진심 반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떠보려는 작업 반으로 대답했어요. 그녀는 제 눈을 꿰뚫어 보려는 듯 가만히 들여다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했죠. 그 짧고도 긴 침묵이 제게는 마치 영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제발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그나저나 내 주변에는 마땅히 윤서방한테 소개시켜줄 만한 괜찮은 사람이 정말로 단 한 명도 없는데 어쩌나 다들 애 딸린 과부 아니면 이미 손주까지 본 할머니 된 친구들 뿐인데 그녀는 정말로 진심으로 고민하는 듯한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안타까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용기를 내어 제 인생을 건 결정적인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던졌죠. 그럼 다른 사람 찾을 필요 없이 진숙 아주머니가 저 한번 만나주시면 되겠네요. 제 갑작스럽고 직설적인 고백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까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불켰어요. 그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제 심장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나를, 아이고, 윤서방도 참, 농담도 짓궂게 잘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인 걸까요? 농담 아닌데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모든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가 너무 어려서 그래서 싫으신 건가요? 저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아주 깊고 간절하게 쳐다보며 물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제 뜨거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잠시 숨막히는 그리고 어쩌면 운명적인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어요. 그녀의 아름다운 눈빛이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죠. 제 심장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윤서방, 자네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작업 거는 거야? 그녀가 간신히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저는 빙긋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작업이면 어떻고 진심이면 또 어떤가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이 순간 아주머니께 엄청난 주체할 수 없는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짓궂으면서도 아슬아슬한 그리고 더없이 설렘 가득한 대화를 몇 마디 더 주고받았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캔맥주를 꺼내 그녀에게 한 잔 권했고 그녀도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잔을 받았죠. 시원한 알코올 덕분인지 아니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덕분인지 분위기는 한결 더 부드럽고 로맨틱하게 무르익었어요. 우리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의 속마음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솔직하게 내비치기 시작했죠. 그녀는 남편 사별 후 혼자서 외롭게 지내온 기나긴 세월에 사무치는 외로움, 다 큰아들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밀려오는 깊은 허전함 등을 제게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고 저는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과 어린아이를 홀로 키우는 젊은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버거움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상처에 깊이 공감했고 그 깊은 공감대는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우리 사이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끌어당겼죠. 그 운명 같았던 짧은 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우리의 관계는 눈에 띄게 그리고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조심스럽게 하루에도 몇 번씩 짧은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길고 깊은 전화 통화가 잦아졌고 급기야 우리는 장모님 몰래 단둘이 만나는 비밀스럽고 짜릿한 약속까지 잡게 되었죠. 우리의 첫 번째 비밀 데이트는 동네의 작고 아늑한 분위기 좋은 카페였어요. 어색하면서도 가슴 터질 듯한 두근거리는 설렘 속에서 우리는 2시간이 넘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행 때보다 한결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진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그리고 더 솔직하게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그리고 소녀 같은 감성을 지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저는 그녀가 가진 깊은 상처와 오랜 외로움 뒤에 숨겨진 강인함과 눈부신 순수함 그리고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했죠.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만남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마치 블랙홀처럼 서로에게 더욱 강렬하게 깊이 빠져들었어요. 함께 최신 개봉 영화를 보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달빛이 아름다운 밤늦도록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죠. 어느새 우리는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걷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아쉬운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질 때면 안타까움과 그리움에 서로를 한참 동안 말없이 애틋하게 바라보기도 했어요. 저는 그녀의 깊고 따뜻한 눈 속에서 저를 향한 진실하고 뜨거운 관심과 깊은 애정을 분명하게 발견했고 그녀 역시 제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그녀를 향한 저의 뜨겁고 진실된 마음을 읽었으리라 굳게 믿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시선 앞에서는 조심스러웠지만 서로를 향해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고 확신에 찬 거침없는 걸음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어느덧 아름다운 단풍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인 낭만적인 가을 저녁. 우리는 분위기 좋은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향긋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바람에 실려온 붉고 노란 낙엽이 아름다운 춤을 추듯 흩날리고 있었고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 아래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유난히 더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보였죠. 제 심장이 또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윤우 씨, 그녀가 나지막이
하지만 제 심장을 강하게 관통하는 매혹적인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네, 진숙 씨.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잠겼어요. 나 정말 윤우 씨를 많이 좋아하나 봐. 아주 많이. 윤우 씨랑 함께 있는 이 모든 순간이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하고 특별해. 이런 낯설고 뜨거운 감정. 정말 너무나 오랜만이야. 아니, 어쩌면 내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사랑인지도 몰라. 어느새 그녀의 크고 아름다운 눈가에는 촉촉한 감동의 물기가 어려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로 그녀의 가늘게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힘주어 꼭 잡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숙 씨. 진숙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에 정말 가장 큰 행운이고 축복이에요. 저도 진숙 씨를 많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뜨거운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마주쳤고 그 순간 세상에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어요. 마치 우리 둘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깊고 어두운 외로움 속에 홀로 갇혀있던 두 개의 상처받은 영혼이 마침내 서로를 알아보고 뜨겁게 그리고 간절하게 안아주는 그런 기적 같고 영화 같은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이 됐어요. 물론 우리 관계는 여전히 세상에, 특히 장모님께는 밝힐 수 없는 안타까운 비밀이었죠. 장모님께 과연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세상의 차갑고 따가운 시선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높고 험난한 산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없이 충분히 행복했어요.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과 사무치는 상실감. 그리고 진숙 씨가 그동안 홀로 견뎌왔을 지독한 외로움과 깊은 고독. 우리는 서로의 아프고 시린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으면서 조심스럽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새로운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첫눈에 반했던 아내와의 사랑이 순수하고 풋풋한 첫사랑의 설렘과 같았다면 진숙 씨와의 사랑은 서로의 깊은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다독이며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깊고 성숙한 영혼의 뜨거운 위로와 같았어요. 가끔 진숙 씨는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으로 제게 묻곤 했어요. 윤우 씨, 정말 나 같은 나이 많은 아줌마가 진심으로 좋아요? 주변에 젊고 예쁘고 싱싱한 아가씨들 얼마든지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녀의 불안해하는 손을 더욱 힘주어 꼭 잡고 제 모든 진심을 담아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나이 같은 건 정말 하나도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 이렇게 미친 듯이 진숙 씨를 향해 뛰고 있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진숙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에요.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젊고 예쁜 여자보다도 훨씬 더요. 그러면 그녀는 마치 수줍음 많은 사춘기 소녀처럼 예쁘게 얼굴을 붉히며 제 넓은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대곤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슴 벅찬 커다란 행복감을 느꼈죠. 그녀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우리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찬란하게 펼쳐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진심이라는 것이죠. 아내가 제게 남기고 간 작고 소중한 생명. 제 사랑스러운 아이를 꿋꿋하게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하나로 힘겹게 버텨온 지난 5년. 이제 그 아이 곁에는 새로운 따뜻한 온기가 더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조심스럽게 품어보네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가만히, 아주 가만히 속삭여봐요. 여보, 나 이렇게 다시 행복해져도 괜찮은 걸까? 당신도 나의 이 새로운 사랑을 축복해줄 거지? 아마 그녀도 저 하늘 위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저의 이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이혼 후 3년 정도 거의 내가 아니었지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이제야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료하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 이걸 보는 우리 카페 회원들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길 바래.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책도 없는 법이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까? 길게 쓰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모자란 글솜씨. 지만 한번 써볼게. 두서 없어도 양해해줘. 나는 30대 중후반의 금융맨이야. 주식과 관련된 업종에 있어. 이 업종이 분석 리포트 쓸 땐 새벽까지 야근할 때도 허다하고 어떨 때는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회사에 있는 경우도 태반이야. 와이프의 외도를 눈으로 목격하고 거의 울부짖듯이 왜 그랬냐고 따졌을 때 와이프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고 했었어. 그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지만 이혼 후 혼자 살면서 내 생활을 되돌아보니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직업 탓인 것 같기도 해. 와이프 외도가 거의 1년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도 이래. 치여 전혀 수상한 점을 눈치를 못 채다가 안방 침대에서 둘이 나뒹구는 장면을 목격하고서야 알게 될 정도로 나는 둔했어. 너무 두렵고 피꺼소시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트라우마라서 그 일을 이렇게 정면으로 회상하는 날이 올까 싶었는데 요즘 만나는 천사 같은 그녀 덕에 하루하루 자신감을 찾은 덕인지 가능해지네. 뭐랄까 이제는 좀 덤덤해졌어. 마치 남일처럼. 물론 전 와이프와 상간남의 그 장면을 가끔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피가 거꾸로 솟긴 하지만 확실히 무뎌졌어. 시간이 약이더라. 언제가는 야동 보듯이 보게 될 날이 올까? 3년 전 어느 봄날.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던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까지 리포트 쓰다가 옆팀 팀원이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사우나 갔다가 사우나에서 잠이 들고 깼을 때가 새벽 6시경이었어. 와이프한테는 그날 집에 못 갈 것 같다고 말해뒀는데 괜히 가서 잠 깨울까봐 가지 말까 하다가 눈이 말똥말똥하기도 하고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와이프도 깰 시간이 다 되었겠다 싶어서 을지로에서 택시 잡아 타고 1시간 거리의 집까지 가는 동안에도 와이프 놀래켜줄 생각에 장난기가 발동해서 실실 웃고 있었지. 집 조금 못 가서 내려 와이프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잘하는 카페에 들러서 2조각 테이크아웃해서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침 공기가 차서 그러려니 했지. 근데 집 도어락 비번을 누르는데 번호가 안 맞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 2번을 더해도 번호가 안 맞아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깨울까 하다가 아침잠 많은 와이프 깨우기 미안해서 어쩔까 하다가 와이프 차 닷지방에 있는 도어락 보조키가 생각이 나서 그 길로 지하 주차장에 가서 보조차 키로 와이프 차 문을 열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뭐랄까?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와이프는 비흡연이거든. 나도 비흡연자고. 그런데 분명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길래 누군가가 차에 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데 참 사람이 웃긴 게 뭔가 촉이 오고 쎄한 느낌이 들면 정말 그게 맞다는 거. 평소에는 볼 생각도 안 하는 불방 녹화 리스트가 갑자기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전날 영상부터 쭉 보니까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길에서 담배 피다가 와이프 차를 발견하고 담배를 털어 끄더니 차에 타는데 얼굴까지 생생히 찍혀 있음을 알게 되었지. 그 남자가 왠지 어디서 본 듯하게 나지 이거 기억을 더듬어 보니 1년도 더 전에 노트북이 고장나서 AS 센터를 가니까 메인보드 불량으로 수리비가 30만이라길래 좀 싸게 하려고 사설 수리센터를 알아봤는데 그때 그 수리센터의 기사였어. 얼굴이 꽤 핸섬해서 집사람이랑 농담으로 수리센터에 있기는 아까운데 나중에 탤런트 누구처럼 연예계 가는 거 아냐? 하며 농담했던 그 친구였어. 근데 그 친구가 왜? 하면서 다음 영상을 보니 기가 차더군. 타자마자 아내한테 반말로 배고픈데 밥부터 먹자고 하더니 곧 키스 소리가 들리더군.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지.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말. 어휴 담배 냄새. 담배 좀 끊으면 안 돼? 키스할 때마다 입에서 냄새나 그러자 그 남자는 낄낄대더니 그럼 키스 안 할게. 대신 딴 거 할게. 하더니 치마 속에 손 넣는 소리가 나더군. 이윽고 아내가 하지마. 운전하는데 집중한대 하는 대화가 들렸어.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이거 뭐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온몸이 얼어붙고 손이 덜덜 떨리는 와중에서 계속 다음 영상을 누르고 있었어.
밤 10시쯤 둘이 차에서 내려 아내가 앞장서고 남자가 뒤 따르는데 둘 다 같이 아파트로 들어가더군. 그때 나는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지금 집에 둘이 같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스쳐갔어. 다찌방에 있는 도어락 키를 들고 미친 듯이 뛰어 9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 심장 박동은 쿵쾅대며 뛰고 있었고 태어나 그리 뛴 적은 처음이었을 거야.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었지. 제발 같이 있지만 말아다오. 그러면 한 번의 일탈로 용서해주마. 제발 집안에 같이 있는 것만은 말아줘. 그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집안에까지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나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야. 제발 여보 혼자 있어줘. 그러나 현실은 항상 바램보다 훨씬 잔혹한 법이야. 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현관이 길고 좁아서 양옆에 붙박이 신발장이 있고 거실 입구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문을 늘 열어두는 편이야. 아까 내가 도어락 비번을 틀렸을 때 마냥 문이 열려 있었고 아내가 깨어 있었다면 아내가 알았을 텐데 별로 기척이 없는 걸로 보아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았어. 도어락 키를 하단부에 대니까 띠리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 심호흡을 크게 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 그리고 본능적으로 폰에 동영상 촬영을 켰어. 역시 거실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었으나 남자의 신발은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느낌 있잖아. 신발이야 신발장 안에 두면 그만이라는 느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 그저 내 소원은 그 집안에 아내 외에 아무도 없기만을 바라고 있었어. 그리고 조용히 거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 안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그때 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어. 나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안방으로 다가갔어. 마침 안방문이 아주 약간 열려 있었고 손을 집어넣어 아주 조용히 문을 열며 폰을 든 손을 먼저 집어넣고 방 안의 장면을 촬영했어. 폰 속에 촬영되고 있는 그 장면이 내 눈에 들어온 순간 나는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 어찌 내가 그 장면을 잊을 수 있겠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라며 외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을 무어라 설명하랴. 나는 그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앉아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촬영하면서도 그간 살아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었어. 내 아내를 처음 만난 날 죽도록 부끄러워하며 고백하던 순간, 프로포즈하던 순간, 신혼여행지에서의 너무나 행복했던 그 순간들, 코끼리를 탈 때 현지인이 풀로 접어준 메뚜기에 5만 원짜리 팁을 턱하니 주던 아내를 보며 놀라던 내 모습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 열심히 벌어 집장만 하면 바로 애기가 지자며 서로 힘내자며 으쌰으쌰하던 내 아내. 너무나 아름다웠고 자랑이었던 내 아내는 곧 유리조각상이 되어 공중에 떠 햇살을 반사하며 무지개빛으로 빛나더니 곧바로 땅으로 처박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 순간 나는 그 짧은 순간의 환각에서 벗어났어. 그리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 안방 방문 앞에 주저앉아 뺨으로 눈물이 줄줄 흐르며 끄끄거리다가 도대체 내가 내 집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집주인은 나인데 내가 왜 숨어서 지켜봐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어. 슬픔이 지나가더니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 그리고 나는 폰을 든 채로 그대로 몸을 일으켜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기 시작했어.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던 중 뭔가 낌새가 이상했는지 아내가 갑자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나와 눈이 마주쳤어. 이윽고 깍 하며 외마디 비명을 아내가 질렀고 그제서야 나를 바라보더니 마치 염라대왕을 눈앞에서 목격한 듯 얼어버렸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지. 지옥문이 열리던 순간이었어. 그게 3년 전이야. 이제는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나 싶은데 아직도 힘드네. 특히 아침 이른 시간에 케이크 파는 집이 어딨냐고 지적들 하던데. 코로나 이전에는 24시간 하던 카페도 있었고 우리 집 앞에도 있었어. 그 집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은 다른 가게로 바뀌었지만 치즈케이크 만나서 전 와이프랑 종종 사 먹기도 했었어. 그리고 왜 와이프 보조차 키를 내가 들고 다니냐는 댓글도 봤는데 내가 차가 없어. 와이프 명의로 된 차를 같이 써. 주로 와이프가 쓰고 내가 가끔 써. 나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차가 있었다면 와이프 외도를 발견한 날 아침에 내 차 끌고 왔겠지.